네.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래 오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화면 조정과 음량 조정으로 좀 늦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빠르게 단신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소설 신작부터 저희 네. 이제 9월이 다 지나갔죠? 네. 10월 달에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는 소설 신작 준비를 했고요. 네. 딜레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차례차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온다리쿠 작가님의 소설집이고요. 육교 시네마 좀 많아서 저희가 스피드하게 컴팩트하게 진행할게요. 스피디하게. 네, 오케이. 스피디하게. 네. 온다리쿠 작가님의 육교 시네마라는 소설집이고요. 온다리쿠 작가님 저희가 소개를 많이 드려가지고 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SF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미스테리, 뭐 호러, SF 등등 여러 가지 작품들이 실려 있고요. 네. 육교 시네마 요거 뭐냐면은 요 육교에 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요 표지에 보이는 것처럼 스크린이 펼쳐지면서 과거의 어떤 중요한 기억 그런 것들이 오, 펼쳐진다 이런 네. 설정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 그 육교에 찾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SF 이런 네. 쪽에 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좀 입문을 해보시고 싶다. 저희가 이제 한나른 작가님의 SF 소개드렸잖아요. 네. 일본 소설도 사실은 뭔가 좀 독특한 그런 약간은 좀 그 모국적인 그런 그러면서도 좀 건조한 그런 느낌이 나는 소설들 많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거를 뭐 좋아하신다면은 좀 추천할 만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저희 김건규 작가님의 코리아이라는 소설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뭐 미국도 그렇고 네.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 찬반 이런 것들이 좀 그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요거는 낙태를 하는 대신에 그 아이를 국가가 맡아서 키워가지고 노동계급으로 기르겠다. 뭐 이런 설정을 가진 이야기인데 네. 그 아이들을 이제 코리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코리아이 주인공이 코리아인데 주인공이 이름이 사우? 해리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니까 이 낙태 처할 이제 운명인 아이들을 인공자궁을 통해 가지고 배양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사람들을 코리아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코리아이와 관련해서 어떤 비밀이 있나 봐요. 뭐 얘네들이 사실은 어떤 복제인간 같은 그런 설정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설명에는 잘 안 나와요. 아마 반전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상우가 천재인가 봐요. 코리아이 중에서도 뭐 천재 그런 설정인 것 같은데 해리를 찾아와가지고 사진을 딱 한 장 내미는데 네. 거기에 해리가 찍혀 있어요. 오. 근데 그거 해리가 자기는 그 장소에 뭐 가본 적이 없나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 뭔가 비밀이 파헤쳐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조 이실구로의 나를 네, 보내지마. 뭐 그런 느낌도 좀 네, 있고요.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거기서는 이제 클론들이 장기를 이제 그 원본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길러졌었죠. 그렇죠. 네. 네. 요거는 장르문학 IP 공모전 리노블 시즌 1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오. 그래서 이제 과학과 문명의 발달 이면에 있는 인간의 어두운 군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잘 담았고 네. 또 굉장히 설정이 촘촘하고 하드보일드하다 그런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청예 작가님의 라스트 젤리샷입니다. 네. 이거 표지가 볼 때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 하트 모양의 네. 젤리.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시멜로 테스트라고 네. 뭐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있는 그런 어떤 심리학 실험 같은 건데 뭐 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아이들을 이제 방에 가둬놓고 마시멜로를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올 때까지 뭐 이거를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먹은 애들도 참지 못하고 먹은 애들도 있었고 먹지 않은 애들도 있었는데 참은 애들도 있었는데 절제를 한 거죠. 근데 얘네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뭐 성공이라는 기준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애들이 이제 안 먹은 애들이 더 많았다. 뭐 이런 이제 사실은 좀 이 실험에 대해서 검증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재현도 잘 안 됐고 네. 아무튼 그런 건데
아무튼 그거하고 뭐 별개로 이 젤리라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런 젤리가 네. 뭐 하나쯤 있지 않느냐. 그거를 뭐 꺼내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자기한테는 뭐 그게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으신 제목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인봇이라는 설정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보다 더 뛰어나거나 인간과 흡사한 그런 로봇들을 일컫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렇게 세 개가 각각의 이제 네. 로봇의 이름인데 네. 갈라테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뭐 지능의 신, 노동의 신, 간병의 신이라는 별칭이 있대요. 요 세 개에 대해서 뭐 특별히 좀 이제 그 뛰어난 네. 그런 로봇인가 봐요. 그런데 이 셋이 뭐 인간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데 사회화 훈련을 위해서 가정으로 파견이 됐는데 뭔가 임무를 잘 완수를 못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세 로봇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법정물이 진행이 되는 뭔가 잘못을 해요. 뭐좀 보니까 끔찍한 잘못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피를 뽑은 다음에 기름을 사람한테 뭐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뭔가 로봇으로 착각을 했나봐요, 사람을. 네. 그래가지고 이 세 로봇이 법정에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 코믹 법정물이라고 하니까 뭐 약간은 그 제가 말씀드린 좀 무서운 장면 같은 게 있을지는 몰라도 좀 약간 코믹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좀 네, 밝은. 약간 유쾌한. 네. 네. 그리고 또 이 이야기도 좀 이 심사평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 네. 뭐 사실은 우리가 완벽이라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뭐 다양한 문학 작품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에서 보통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완전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인간을 정의하는 그런 어떤 뭐 고유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이다. 네. 뭐 거짓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 지금 그 최근에 발매된 피의 거짓에서도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 인간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효율성, 비합리성이라는 것마저도 만약 로봇이 닮는다면 그런 지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인간과 기계의 그 어떤 차이점은 인간은 구멍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실수를 하는 로봇이 나온다면 네, 그 그렇죠. 로봇과 인간은 구별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9월 16일 날 북토크가 있더라고요. 작가님이 네, 어떻게 이 맞아요. 이야기를 쓰셨는지. 근데 지나버려가지고. 네, 트위터로 저는 뭐 좀 알려드리긴 했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그 다음에는 진보라 작가님의 메모리 케어라는 소설입니다. 장편 네. 소설이고요. 요거는 만들어지게 된 연유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바바라 제이 지스터 에이전시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출판사가 있는데 네. 요게 무슨 출판사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고 뭐 동남아,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이쪽에 있는 작가들을 영미권에 소개하는 것을 이제 주로 하는 출판사래요. 근데 이 출판사에서 이제 더 뉴 코리안 보이스 프라이즈 새로운 한국인 목소리라는 어떤 공모전을 기획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을 받은 네, 수상작이고요. 네. 1년 동안 이 수상을 받은 후 1년 동안 이 작품을 좀 퇴고를 거친 후에 출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 메모리 케어라는 작품은 말 그대로 메모리를 케어하는 기술이 있다면 네. 이런 작품인데 메모리가 기억이죠. 기억을 나쁜 기억을 삭제를 해주고 네. 좋은 기억을 뭐 넣어주고 이런 기술이에요. 약간 그 저희 그 누구죠? 그 토탈 리콜 쓰신 분. 그 필립 케이디요? 네, 필립 케이딕의 작품 중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이 작품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아마 네, 기억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토탈 리콜의 원작 토탈 네, 리콜이 네.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네. 무슨 네. 기억을 도매가로 판매. 맞아요. 그 작품이죠. 네. 네. 기억을 도매가로 팝니다. 그거랑도 약간 기억이 나는 그런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군요.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생각나고 저는 그것도 생각나네요. 이터널 선샤인. 거기서도 이제 자기한테 좋았던 기억들만 남기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기술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그럼 이 사회는 통제 사회가 아닐까,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네.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불만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오.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차별당한 기억이 있다라고 막 지워버린다든가, 또는 뭐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겠죠. 너는 그렇죠.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기억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약간 공각기동대에서 네. 왜 극장판 공각기동대 보면은 네. 자기 이제 가족이 없는 사람인데 가족이 음, 있는 것처럼 기억을 심어가지고 아. 이렇게 범죄에 이용하는 네. 그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네. 근데 진짜 기억을 통제당하면 네. 그거를 내가 기억을 조작당했다라는 기억마저도 사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되게 거기 저항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풀어나갔을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이 비밀을 파헤치는 네. 시스템을 저항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네, 재밌겠죠? 네. 그 다음은 이신주 작가님의 균형 잡힌 기적입니다. 이신주 작가님 저희가 바로 전에 단신에서인가 그 전인가 아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공산주의자가 온다. 네, 라는 작품으로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요거는 호러 소설 모음집입니다. 저번에 공산주의자가 온다는 SF였고, 이거는 호러 소설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조만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좋겠다. 굉장히 좀 이게 사실은 신인 작가신 거잖아요. 상을 공산주의자가 온다로 받으셨으니까. 네. 근데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집필을 해가지고 책을 내고 계십니다. 요것만 해도 이제 소설집이니까 거의 소설집 2개를 낸 셈인데, 몇 달 만에. 네, 근데 그러네요. 굉장한 속도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얼른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저희가 읽어보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작가님입니다. 네. 그 다음은 정보라 작가님의 요것도 설정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고통에 관하여 라는 작품입니다. 네. 정보라 작가님이 4년 만에 장편 소설을 쓰셨어요. 네. 요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을 없애는 기술이 세상에 등장한다면 이라는 설정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진통제가 우리가 있긴 하지만 완벽한 진통제가 개발이 되는 거죠. 그걸 먹는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네. 근데 사실 고통이라는 게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네. 공의 경계라는 네. 소설 겸 이제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던 그 작품을 보면은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사실 자아를 인식하는 어떤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거기 이제 선천적으로 고통을 못 느끼는 인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책도 약간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런 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 이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진 네. 어떤 종교단체가 있고, 아, 그 다음에 반대편의 진영이 또 있어요. 고통이라는 거를 느낀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프로 고통과 엔타이 고통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요 진통제 이름이 이제 네. 엔스트라 14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라는 진통제인데, 고통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언제 사는 게 언제 힘드세요? 언제 글쎄요. 힘드냐면, 네. 예를 들어 뭐, 새벽녘 늦게까지 깨있을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센치해지면서, 네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고통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필요는 없는 거다. 고통을 우리가 뭔가 느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어떤 질환의 어떤 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고통이란 거 안 느끼면 좋은 거지. 그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약간 그것도 생각나요. 저기 여왕마저도 에서 보면 그러니까 생리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네. 생리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순리이기 때문에 사이클리스트라는 단체가 나와가지고 네. 다시 생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무슨 얘기냐, 생리는 불편하기만 한데 라고 하면서 이 없는 게 좋다라는 쪽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대립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 신흥종교 교단이라는 단체가 이 제약회사에다 테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약이
사라져버렸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개는 제가 못 받고 이 테러와 관련된 살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네. 형사가 그 살인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테러범의 입장에서도 이야기가 진행되고 다양한 사람의 시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들 각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 조명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약간 네. 군상극 같은 그런 그러네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설정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아, 굉장히 또 정보로 작가님의 이야기가 기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코니 윌리스 작가님의 소설이 또 새로 번역이 됐습니다. 오호. DA라는 작품이고요. 네. 요거는 그 한 줄 소개로 이제 출판사인지 거기서 이제 써주신 게 있는데 서평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써주신 게 있는데 내가 그 원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서울대 수시에 합격했다니 아, 이게 어찌된 일이지? 뭐 이런 네. 이야기입니다. 네. 수시 지원 안 했는데 서울대 합격한 썰 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서울대가 아니고 주인공은 이제 UCLA에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 우주사관학교생도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우주에 떠다니는 그거 뭐죠? 우주정거장, 네. 우주정거장에 가가지고 실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생깁니다. 어허.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DA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DA가 뭔지는 이제 그 책 소개에는 안 나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DA가 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코니 윌리스 작가님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유머러스한 문체. 맞아요. 요 책 소개만 봐도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네. 굉장히 영미권스러운, 네, 주스캔만한 우주선. 굉장히 좀 과장된 그런 표현, 그런 것들 이제 굉장히 어떤 영미권 소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문체를 좋아하신다면은 네. 추천해드릴 만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여왕마저도도 코니 네. 윌리스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굉장히 요즘 핫하죠.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게 아작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아작에서 영 어덜트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한창 수시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이제 시작하는 때잖아요. 한참 평가. 네. 평가를 여기 하고 고통받으시는 있습니다. 분, 네. 있는데, 신입생분들한테 네. 좀 굉장히 좀 공감될 만한 이야기가 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핫해요. 태초의 외계인이 지구를 평평하게 창조했으니. 요거. 평평론인가요? 네, 지구 평평론. 10분의 작가님들이 참가한 엔솔로지입니다. 유사과학 엔솔로지군요.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제, 뭐, 유사과학만 해도, 뭐, 지구 평평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유사과학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선풍기도 있고, 선풍기 네. 사망설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어떤 유사과학 외에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사이비 의학. 네. 사이비 의학이라든지. 예전에 특히 이제, 저희 뭐 코로나 돌았을 네, 때도 코로나에 뭐가 좋다더라. 뭐 미국에서는 이제 그 메탄올인가? 그게 이제 코로나를 치료한다고 해서 그거를 마셨다가 그 사람도 싫어하는데 그쵸. 사람 세포도 싫어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네. 실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거든요. 메탄올을 그쵸. 마시면. 네. 그래서 그런 사고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최희택 작가님이 이제 참가를 하셨잖아요. 최희택 네. 작가님이 어떤 의학 이런 쪽으로 좀 쓰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외계인이 와가지고 뭐 모든 질병 어떤 장애를 고쳐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주제부터 일단 뭔가 왜 이런 거 없었지 싶은 그런 주제입니다. 너무 네. 재밌겠네요. 네. 그 약간 읽다 보면 약간 그 혈압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고구마를 먹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10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야. 제목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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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기를 불어 넣어드립니다. 최희택 작가님의. 이상한 작가님은 소같이 풀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하. 네.
이런 이야기들. 유사과학 소설 작가 연맹 8회이변이라는 홍지훈 작가님의 네. 소설 그 작품도 기대가 되네요. Y2K 화나이 덕원님 Y2K 언급해 주셨네요. 2000년에 Y2K 맞아. 열망한다. 마야 네. 달력에 의해서 네, 2012년이죠 그건. 그쵸. 네. 멸망이 온다. 그쵸.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얘기를 했다. 네. 야 얼마나.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 열망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걸 보니까. 뭔가 그렇게 싹 망하고 리셋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 책 가져왔었는데 깜빡했네요. 아하. 홍락군 작가님의 SF 판타지 초단편 소설집 2권이 같이 나왔습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요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목이 죽음과 세금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드래곤 역시. 네, 아무도 없군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드래곤 역시. 와, 잼 한 병 받았습니다. 라는 2개의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요 만들어진 과정도 굉장히 재밌는데 이야기를 트위터로 작업을 하시면서 썼대요. 트위터를 네. 작업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은 거기다 답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인용이라고 하죠. 인용 네. 리트윗 하는 식으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지금은 트위터가 아니죠. X죠. 네. 굉장히 이야기들이 다 유머러스해요. 네. 네. 그 동물의 언어를 번역하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물한테 씌웠더니 동물이 막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분이 오신다 막 이러면서 동물들이 그 길고양이한테 그 번역기를 채웠더니 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고개를 조아려 너희들이 있었음을 뭐 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네.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막 팻말 들고 막 말씀하시는 그분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네.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다 초단편 소설집이 또 읽기에 굉장히 간편해요. 그렇죠. 조금 읽다가 네. 좀 나중에 또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네, 텀블벅을 통해서 후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알라딘에서 네.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내가 있는 요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유가 있는 요일. 네, 네. 요일이 영어로 뭐죠? 요일. The day when you are. Where you are. 뭐 Where? 네, 네, 뭐 when. 어쨌든. 네. 네. when이겠요. 네, when. 박소영 작가님 장편 소설이고요. 요거는 일단은 디스토피아물이에요. 네. 인간 칠부제가 시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설정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월요일이 사라졌다? 네. 근데 그것보다 한층 더 가가지고 신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는 가상현실 공간, 낙원이 이름이 낙원입니다. 가상현실 공간. 소콜드 낙원. 네, 낙원에서 살고 네. 일주일에 한 번만 이거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지고 뭐 인구 문제가 아마 대두가 돼가지고 네. 그런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소설 안에서 네. 일주일에 하루씩만 현실 세계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정을 딱 듣고 네가 있는 요일 딱 들으면은 너무 아련하지 않나요? 제목이? 그러네요. 네, 로맨스 소설과 이제 미스터리, 추리 소설, 모험 소설을 이제 약간 장르를 섞어놓은 그런 네. 이야기라고 합니다. 영상화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설정이 재밌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해도현 작가님의 위그드라실의 여신들이라는 네. 작품입니다. 뭐 해도현 작가님은 많이들 아시죠? 네. 천문 쪽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연구원이시면서 소설가이시기도 네, 하죠. 소설도 이제 하드 SF 위주로 네. 이제 천문 지식을 이제 10분 활용한 네. 그런 작품들 많이 쓰고 계시죠. 요거는 이제 신작들도 있는데 그 절판이 된 이야기들도 실려 있다고 하니까요. 해도현 작가님을 이제 좋아하시면 해도현 작가님 이야기나 아니면 하드 SF 좋아하시면은 네. 굉장히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들일 것 같습니다. 해도현 작가님 저희가 소개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쯤은 좀 맞아요. 언젠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언젠간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좀 네. 읽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베르티아인가? 네. 네. 그것도 정말 재밌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게 드디어 나왔어요.
2023년 그렇죠. 문윤성 SF 문학상 중단편 수상집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 5명 작가님들 네. 지동섭, 김리원, 고하나, 임민규, 민세원 작가님 이렇게 5분이고요. 네. 지동섭 작가님 저희가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네.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분들은 보니까 다 이제 그 신인 작가님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분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상을 타신 분이 저희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작가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익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네. 아무튼 그분인데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작품을 소개해드렸나요? 네네 저희 책 소개했었는데 저희 선물 받은 책 있잖아요 존 프롬 작가. 네네 존 프롬 네. 작가님. 근데 이번에 이 책은 아마 실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작가님인지는 아마 아마 공개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각자 존 프롬 작가님이 아니셨나요? 이번에 문윤성 받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문윤성 수상 지동성 작가님 네. 중단편이 아마 지동성 작가님이랑 존 프롬 작가님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네. 아니던가요? 일단 이렇게 2022년이군요. 네. 그렇군요. 2023년이라서 네. 그렇군요. 네. 아마 그러면 이 네 분 다 신인 작가님이 아마 맞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각자 작품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동석 작가님의 무울의 패 굉장히 서정적이라는 이제 평가로 네. 상을 받으셨고 네. 그 다음에 우수상이 올림픽 공원 산책 지침. 이것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였다. 네. 그 다음에 러브 앤 피스와 나의 로봇 개와 너. 마우스를 저쪽에서. 네. 네, 이 작품은 굉장히 실험적이다. 네. 러브 앤 피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논문 형식의 소설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도서관 신화는 인공지능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듯한 숨찬 재미가 있었다. 네, 이렇게 김주엽 작가님이 심사평을 써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경 작가님의 오늘 밤 황새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네, 이분도 2022년에 문윤성 SF 문학상 수상을 하셨고 네. 이 수상작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책 소개를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여성 서사 SF 이런 쪽으로 작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수록작 제목을 안 가져왔네요. 네. 육아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젖병 소독기가 인공지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말동무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 젖병 소독기하고 부부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 이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비트겐슈타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네. 만약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없다면 이런 가정에서 출발한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좀 재밌는 주제들의 이야기들이고요. 네, 오늘 밤 황새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옛날에는 이제 황새가 아기를 물어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사실 SF로는 안 묶여 있고 네. 알라딘에서는 이게 호러 소설 장르로 묶여 있는데 네. 아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건우 작가님의 슬로우 퀵이라는 작품인데 호러 소설이에요. 네. 네. 딱 표지를 보니까 네. 좀비랑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네. 그런 그림이네요. 좀비물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섬에서 네. 영생도라고 불리는 작은 섬에서 네. 좀비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네. 주인공이 그 섬에서 탈출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정건우 작가님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네. 네. 황보가 작가님이 네. 또 추천사를 쓰셨네요. 정건우 작가님은 SF는 가끔 작업을 하시고 네. 원래는 이제 본진이 호러 소설 이시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홍지훈 작가님도 호러 소설로 네. 냉장고와 넷플릭스라는 작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호. 요거는 냉장고에 갇힌 여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미디어 속 여성 인물의 소비 방식에 대한 접근하고 그다음에 또 넷플릭스 또 글로벌 OTT 서비스라는 네. 이제 트렌드 변화에 주목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블랙미러가 네.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블랙미러 저희가 최근에 새 시즌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조는 네. 끔찍해 뭐 이런 네. 것도 이제 어떤 넷플릭스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죠? 넷플릭스가 아니라 뭐 이름이 달랐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넷플릭스라고 아닌가? 안 나왔어요. 아, 네, 그래요? 조금 바꿔서 나왔어요. 어.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뭐 조금 바꿔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첫 문장이 굉장히 묵직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안에 여성 한 분이 갇혀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그 이야기를 궁금하게 하는 네. 그런 문장인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텀블벅에서 나온 판타지 엔솔로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거는 10월 1일까지 여러분들이 텀블벅에서 후원하실 수가 있고요. 네. 판타지 장르로 2가지 주제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에고 웨폰 그거죠. 무기인데 말을 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어떤 마검 같은 거죠. 아, 말하는 칼 같은. 네. 보통 이제 그 칼을 쥐면은 뭐 그 클리셰가 미쳐버린다. 그 칼의 어떤 그렇죠. 마력이 휘둘려가지고 네. 미쳐버린다. 뭐 이런 클리셰 자주 등장하잖아요. 저 네. 최근에 듀라라라는 애니메이션을 네. 다시 보고 있는데 네. 거기도 사야카라고 하는 그 어떤 귀신 들린 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을 이제 칼에 여고생이 쓰죠. 홀리면- 그거 여고생인가? 맞아요. 네. 여고생이 쓰는데 그 네. 칼에 이제 그 칼에 찔리면은 그 칼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사역마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종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종해라는 서로 다른 종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인간과 켄타우로스의 사랑 뭐 아하. 이런 이야기가 네.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요거 참여하신 작가님은 에고 웨폰 같은 경우에는 민초냥이 제넬 납자루 이시우 허우적 박소혜 작가님. 이시우 작가님이 요거를 이제 기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종해 같은 경우에는 허설, 코코아드림, 양단우, 킬리아, 김경계, 조소민, 헤이나, 위레 작가님 이렇게 네. 8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요것도 아마 프로젝트 끝나면은 네. 서점에서나 아니면 뭐 알라딘 같은 데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소설 네. 신작 신작 SF.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주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네. 돈따찌미님 안녕하세요. 네. 네. 돈따찌님도 네. 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인사는 못 드렸는데 그때 네. 따찌 귀엽죠. 네, 그러게요. 따찌 최고. 에고 웨폰이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네. 뭐 그 제가 최근에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 발더스 발더스 게이트 거기서는 네. 말하는 목걸이가 나와요. 아. 네. 근데 그 말하는 목걸이가 그 어떤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 미쳐 있습니다. 약간. 아하.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네. 단신 2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신을 너무 풍부하게 또 다뤄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